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요,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가 굉장히 지금 고삐를 바짝 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관련 수사는요, 지금 나와 있는 대장동, 뭐 백현동, 그 다음에 이 정자동 이런 큰 덩치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북 송금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요거 말고요. 조금은 큰 이게 이 강이랄까요? 이런 이 큰 사건들은 이제 거의 이제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큰 사건 안에서 가지치기 하는 수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의 이 규모는 좀 작지만 나름대로 이재명을 새롭게 걸어 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의 초점은요, 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말이죠, 이화영 재판에서 대북 투자와 관련된 이 조서 유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이 본인과 관련된 이 정보 자료들, 그 다음에 수사 자료들을 몰래 뺀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엊그제만 하더라도요, 어제죠, 현근택이 불러다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나노수 투자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이 단독 보도 내용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말이죠, 누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느냐? 예, 바로 누구냐면은요, 그 이재명 대표실의 이 정무부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실의 정무부실장이 누구였었습니까? 이게 이제 정진상이었잖아요. 정진상이 바로 밑에 부실장하다는 그 이 측근을 불러서 소환 조사했다. 요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이제 중요한 수사의 한 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무부실장이 맞으자면 이미 제가 한두 번 이제 보도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의 평화협력국장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신모 국장. 이 신모 국장한테 부탁을 받고 경기도에 있는 대북 송금, 그리고 이 방북과 관련된 자료를 돌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게 언론 보도가 계속 되니까 일종의 증거 인멸 행위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당사자인 정무부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홍준표 시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참 어려운 국면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건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을 보면 갑자기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청년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청년 일종의 지지자가 올라온 질문이에요. 아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당 창당해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나는 그래도 뼈를 여기서 이제 묻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는데요. 글쎄요, 이거 좀 지금 워낙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내용도 제가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원 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이제 부동산 통계 문제, 이 집값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소주성 관련 이런 통계치, 요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 왜곡시켜서 통계 자료를 활용해 먹었다. 그래서 이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점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이 김수현 사회수석을 불러서 조사했고, 그리고 또 장하성을 오늘 불러서 조사했고요. 내주 중에는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장하성과 김현미, 이게 장관급들 인사니,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도 있지만 그 위에는 바로 누구냐? 문재인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감사원의 소환 감사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서해 피살 사건 때 한번 부르니까 무슨 소리야? 열받으니까 안 가겠다. 분노를 폭발하니까 감사원에서 꼬리를 팍 내렸어요.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도 강제성 있는 감사 체제를 갖춰서 반드시, 왜냐하면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 가짜 통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사기쳤잖아요. 이거 반드시 사법심판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수근 상병의 모친이 입대 직후에 말이죠. 그 카페에 올린 이 편지 글이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당히 참 안타깝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 함께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최수근 상병처럼 이 젊은 이 군대에 아들을 보낸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맨 먼저 이 홍준표 이 대구시장의 이번 페북 이번 이제 이 일종의 페북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페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분노를 표출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15일 날 지금 폭우 속에서 무슨 골프냐?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내가 무슨 골프 쳤냐? 내가 칠 때는 골프 안 쳤어. 그리고 왜 정치인들이 주말에 골프 치는 건 문제고 테니스 치는 건 문제 아니냐?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요. 이 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 인상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뭐 엄청 이제 홍피대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있는데 어울리게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쭉 이제 SNS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쭉 말씀 한번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자, SNS의 과하지욕 이 말을 최종적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하지욕 치욕을 참는다는 거죠. 예, 치욕을 끝까지 참고 있다. 큰 뜻을 위해서. 이런 의미인데 이게 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홍준표 시장이 발할 큰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27년도 대선 출마하는 게 최고 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정말 대권 주자인데 나를 윤리의 너희들 수준에서 징계해 참겠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일부 역풍을 부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 SNS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을 빚어온 모든 글들을 전부 다 삭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골프, 그리고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전에 그 SNS 사자성어를 올렸는데 치욕을 참겠다 이렇게 됐는데 요런 내용들의 이 SNS 글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청년 이 지지자가 차라리 신당 창당하라.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실패를 하면은 어차피 정치 마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당은 떠나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년 플랫폼에.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무슨 소리냐. 나는 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이 파장이 야기될 것인가. 이제 언론마다 이 점을 좀 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윤리의 차원에서는요. 어제 윤리의를 열어서 징계 개시를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홍 시장의 골프 행위가 자연재해 중에는 유흥이라든가 골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윤리규칙 제2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고요. 이후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 인터뷰들 그리고 페이스북 글들은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윤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윤리의 결정이 나오니까요. 과하지욕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제 과하지욕,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과하지욕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 과하지욕이라는 말은요.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인데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가 젊은 시절에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아래를 기는 치욕을 참으면서 때를 기다렸다.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요. 사실상 당과 윤리를 갖다가 불량배에 빗댄 거잖아요. 너희들은 불량해. 이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내가 기억한다. 큰 뜻을 위해서. 이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별로 좋은 반응을 못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글까지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거 홍준표 시장이 조금 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도 사과문도 소명문도 제출하신 마당에 이런 SNS는 안 썼으면 좋겠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양수 대변인도 이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엄중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플랫폼 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당을 떠나는 게 낫지 않느냐. 청년의 꿈에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차라리 신당 창당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한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경징계를 받아도 내년 총선에서 패할 경우에는 홍 시장한테 책임을 전가할 게 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남는 건 손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신당을 창당해서 늘어난 무당층을 흡수하라. 이런 어드바이스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이 무슨 소리야? 이 당에서 정치를 맞췄으면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퇴하면 그렇게 정중히 이제 사양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퇴하면 안 된다. 이런 글에는요. 임기가 아직은 3년이 남아 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번 사태로 징계 국면에서 어떤 경우든 간에 대구시장직 당연히 안 내놓겠죠. 그리고 뭐 내놓는다 하더라도 물론 뭐 대구시장은 무조건 하고 우리 국민님이 가져가는 거겠지만 당에서 이거 가지고 뭐 시장직까지 내놔라 이렇게 이 징계 수위가 높겠습니까?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극한적 징계까지는 아니 가겠죠.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이 또 우리 당에 기여한 측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ll or nothing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되고 충분히 참작할 건 참작하고 또 비판받을 건 비판받는 이러한 균형 있는 공정한 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의 이런 SNS는 사실상의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이 판에 뭐 신당 창당한다. 그리고 신당 창당한다면 양영자로 가겠어요? 아니면은 이 금태섭이나 이런 데 가겠습니까? 못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더 망하는 것이죠. 그래도 정치판에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뭐 좋든 싫든 간에 그리고 공적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 활동을 계속 한다면 그냥 우리 국민의힘에서 싸울 건 싸우고 또 조언할 건 조언을 하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런데 지금같이 사사건건 매일같이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SNS 글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진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자제하라. 그래서 윤리의제에 가서 이제 소명을 까니겠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일체 중앙정치와 관련해선 SNS 활동을 안 하고 대구시장직에만 전념하겠다.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조금 생각보다 길게 논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공문 유출 의혹 정무부실장을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기네요. 이거를 갖다가 간단한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재명이 불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거 두 건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건은 현근태희가 빼돌린 자료. 이거는 나노스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재판 조서에 첨부되어 있는데 요거를 빼돌려서 현근태희가 이재명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이걸 갖고 이 보도 자료, 즉 기자회견까지 당직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론을 갖다가 호도하기 위해서 이걸 써먹은 것이죠. 아주 나쁜 의도죠. 요게 하나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현근택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어제 이루어졌고 지금 오늘 통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뭡니까? 북한의 이 방북 비용으로 송금한 거 그리고 스마트폰 비용을 또 내준 거 이 두 개 액수가 하나는 300 하나는 500만 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 800만 불을 김성태가 경기도를 위해서 하나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지금 현안 이슈인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대북 송금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계속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밑에서 당 대표실에서 정무부실장을 맡고 있고 대선 캠프에서도 뛰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는 이 평화 담당 비서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면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니까 이 정무부실장이요, 그 당시 옛날에 있었던 신모국장, 평화협력국장이잖아요. 이 신국장도 지금 이제 경기도를 떠나 있어요. 당연히 뭐 경기도한테 바뀌었는데 일종의 정부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떠나 있습니다. 퇴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다 같이 근무해서 잘 아느니까 신국장한테 그거 공문 이제 왜냐하면은 증거인멸을 해야 이재명이가 이 검찰이라든지 법원에 가서 얘기할 때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좀 빼달라 이렇게 신국장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국장이는 이미 자리를 떠 있잖아요. 근데 현재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 공무원한테 신국장이 야 그 자리를 공문 좀 빼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경기도에 압수수색 들어가도 그 공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공문을 이 B씨라고 이제 편의상 이 이제 A씨는 정무부실장 소환조사 받은 사람. 예. 그리고 B씨, 이 B씨한테 신국장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B실장이 이 자료를 몰래 빼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신국장한테 주니까 신국장이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바로 이 정무부실장한테 빼주고, 정무부실장한테 빼주면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하는 거죠. 예. 요렇게 해서 송금 관련 사건 공문서 하나. 그 다음에는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협력기금. 이거 배분표. 이 돈을 갖다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2019년도 판. 요 자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청해서 전달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거야말로 정당한 접근 권한도 없는 사람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다. 요래서 이 신국장은 이미 구속 기소했고 정무부실장을 최근에 불러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오늘이 7월 21일인데 7월 중에 지난달에 그러니까 6월 중에요. 지난달에 부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재명을 압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압박 플러스 관련 증거물. 이재명은 그래도 도망다니고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부 다 검찰에서는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A씨의 경우에, 정무부실장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전부 부인하죠. 공문 관련해서 물은 적은 있어. 물은 적. 그런데 공문을 빼달라고 한 적은 없어.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공문도 안 받았어. 이렇게까지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현근태가 빼돌린 이런 조서,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공문서를 빼돌린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다, 불법 사실이 없다, 그러면 왜 이런 공문들을 빼돌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문을 빼돌리려고 공작을 하고 실제로 빼돌린 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의 검찰이 소설 쓴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다. 지금 오늘 또 이재명이가 또 그랬잖아요. 신작 소설 안 팔렸는데 이번에 또 쓰고 있어? 안 팔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딱 이화영이가 옥중 편지를 써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똑 떨어지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부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작전이 아닌가. 이 작전은 불발로 끝나야 되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장하성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이 통계 조작 의혹에 관련된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통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속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김수현 수석도 지금 소환해서 불렀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장하성, 그리고 내주에는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장관급 인사 장하성과 김현미 이거 조사하고 끝나면 결국은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는 대통령밖에 안 남아요. 문재인밖에. 자, 이걸 통해서 이제는 이 문재인이가 서해 피살 사건 때는 거부를 했지만 이번 통계 조사는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하고는 이 결을 달리한다. 더
엄중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국가 통계를 이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왜곡 조사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지금 이제 이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뉴스들이 눈물을 많이 지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최수근 상병 모친이 입대한 직후에 쓴 편지. 이게 이제 온라인에 지금 많이 나들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오연하고 있는 분이 최수근 상병의 모친입니다. 그래서 이 모친이 쓴 편지가 지금 이 도하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친이 쓴 글을 보면은요. 나의 아들 보고 싶은 수근에게 자다가도 여러 번 잠이 깨고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은 낯선 환경이라 적응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다. 아침에 PC를 켜면 카페에 들어가서 공지나 또 다른 소식이 올라왔는지 자주 보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들 입장이 되어서 공유하니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우리 아들 수근이 너무 자랑스럽다.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힘내자.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이 최수근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수근 아버지가 이 보훈부 장관한테 우리 아들 양지바른 곳에 좀 이 안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원에 있는 그 이 묘지로 안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화장을 원치 않아서 이 묘지가 그쪽은 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국립현충원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이제 이 훈장을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하고 순직 1형으로 지금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순직 1형은요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 준비한 내용을 이 정도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이죠 굉장히 지금 이 긴급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지금 막 한 1분 전에 뜬 얘기인데요. 바로 뭐냐?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법 형사 3부 재판장이 이성균 판사인데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최은순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최은순 회장은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최은순 회장은요. 이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도 4월에서 10월 4차례에 걸쳐서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서 2013년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말이죠. 위조한 잔고 증명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 그리고 위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해서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최은순 회장은요. 1심에서도 법정 구속이 됐지만은 보석으로 풀려나서 항소심 재판을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요.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최은순 회장 측은요.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다. 그래서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은순 이 회장의 신병이 결국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이 됐다. 예, 이런 이제 보도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대법원 이제 마지막 최고 이제 상고심이 남아 있어서 상고심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지난번에 1심 판결과 마찬가지 때로 보석 석방 여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